한국에서 골프장이라고 하면 돈 되는 장사의 대명사격으로 불렸죠. 특히 골프 열풍이 불었던 최근 몇 년 동안엔 골프장을 운영하는 게 웬만한 기업보다 돈이 된다 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런 골프 열풍에 한 발 앞서서 골프장들을 매입했던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나 사모펀드들은 이거 완전 로또급 잭팟을 터뜨린 게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줄만 알았던 골프장들, 가장 최근엔 분위기가 180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들어 무려 전국의 75%가 넘는 골프장들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심지어 올해 매출은 더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골프장에 일찌감치 투자했던 쩐주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하죠.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사가 정말로 잘 되던 골프 시장,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골프 비즈니스라고 하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대박 비즈니스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가깝다고 하죠. 신문기사에선 상장 기업보다 높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냐면요, 엄청난 마진율을 책정해서 그야말로 제조업의 신화로 불리는 아이폰의 주인공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약 30%가 안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개꿀 비즈니스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골프장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익률이 10%, 20%대에 머무는 골프장들도 많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코로나를 맞이해서 골프장들의 영업이익률이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했죠. 특히 접근성이 좋았던 서울권이나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들의 영업이익률 상승세가 정말 미쳤는데요. 서울 경기권 골프장의 경우에는 매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배, 3배가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소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롤스로이스, 벤틀리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거의 준 재벌급 재력을 행사하시게 되었고요. 도대체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는지 골프시장에 호황이 오기 직전 우리나라의 중대형 골프장들을 싹 쓸어갔던 자산 운용사들이나 사모펀드들은 정말 한창 땐 3배에서 4배의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외국의 골프 애호가 또는 골프 관계자들이 들었다면 아마 정말 놀라실 텐데요. 그 이유는 골프 최고 선진국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골프장 비즈니스의 수익률이 정말 높으면 10%, 평균적으로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골프장들이 영업이익이 무려 30%에서 많을 땐 40% 가까이 거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한국의 골프장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자율주행 카트 기술이라도 있어서 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먹고 삽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골프장들의 그런 첨단 기술은 없지만 한 가지 정말 특출난 기술은 있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 골프장들의 골퍼들 벗겨먹기 기술, 매년 똑같은 그라운드에 물가가 2% 3% 오른다고 해도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를 15%, 20%씩 올려버립니다. 골프장에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이걸 못 믿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에이, 무슨 골프비를 1년에 20%씩 올린다고? 야, 그럼 누가 가? 와, 근데 실제가 더 무섭죠. 전국에 2020년과 2022년에 골프장의 입장권격인 그린피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경기도 지역은 평균 60%, 충청 지역은 70%를 올렸죠. 게다가 이런 한국의 그린피 정책이 더욱더 악랄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한국은 4인 플레이를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어서 한 명이나 두 명이 가더라도 4인의 그린피를 다 내야 합니다. 그렇게 실제 그린피 인상이 100%, 150%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골프장이 이익을 늘렸던 방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프장 근처에 마땅한 식당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클럽하우스에서 한 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그 가격이 정말로 충격적이죠. 막걸리 하나에 4만원, 짜장면 하나에 15,000원, 국밥 한 그릇에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데 한국의 골프장 식음료 물가 앞에선 정말 미국의 물가도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골프장들이 가격을 이렇게 깡패처럼 올려버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비행기, 체류비 등을 다 더해도 해외에 나가서 2박 3일, 3박 4일 골프를 치고 오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이 되는 상황까지 나와버리게 되었죠. 이쯤에서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유경제시장에 살고 있는데 골프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를 넘는 배짱 장사를 하는 거야? 하고 말이죠. 당연히 국내 골프장들도 믿는 구석은 있었죠. 그 이유는 2010년대 들어서 꾸준히 비슷하던 골프 이용객 수가 2019년, 20년대를 기점으로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대와 30대 초로 대표되는 MZ세대들이 골프장을 많이 찾아주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통계를 찾아보면 여전히 골프장의 주 고객층은 40대에서 60대입니다. 20, 30대는 여전히 합쳐도 15%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골프는 돈을 상당히 쓰는 스포츠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취미와 여가에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층이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골프 시장의 대호황을 이끌었던 찐 주인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골프 시장이 이렇게 불붙었냐? 많은 사람들은 2020년에 있었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에게 접대비 한도를 큰 폭으로 상향해 주었던 세제 개정을 꼽고 있죠. 한 번의 개정으로 무려 접대비 한도가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여파였냐면요, 2010년대 들어서 1조 원대 초반으로 비슷하게 유지하던 골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매출이 19년, 20년, 21년 들어서 펑펑 뛰더니 불과 2, 3년 만에 2조 원을 뚫어버리죠. 이제는 골프장 전체 매출의 무려 30%가 법인카드 사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 골프 시장에 정말 경이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우리
우리나라보다 무려 인구가 2배가 넘는 일본의 골프 인구를 한국이 넘었습니다. 한국처럼 좁은 땅덩이에 손님들이 줄 서서 돈을 쓰러 오자 한국 골프장은 매년 20-30%씩 그린피를 인상하게 됐고, 한국의 골프장 이용료인 그린피가 무려 일본보다 3배가 넘는 기염을 토하게 됐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골프장들은 정말 콧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일단 와야 취소가 된다, 전화론 취소해줄 수 없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피, 클럽하우스 이용비, 카트비와 같은 온갖 자잘한 서비스 이용료들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개꿀을 빨던 골프장들에게 작년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마트, SKT와 같은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상당히 높았던 대기업들이 칼을 빼들기 시작했죠.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골프는 개인 돈으로 쳐라 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용진이 형님이 웬일이야 하고 찾아봤더니 국세청에서 골프장에 사용되는 법인카드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정말 별로 없으신 우리 용진이 형님도 세무조사 앞에선 어쩔 수 없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자체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할 것을 자사 임원들에게 당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지만 견실한 추가 수입원에 보탬이 되었던 MZ세대 형님들도 러닝이나 마라톤 등 또 다른 취미를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악재들이 겹쳐서 2023년부터는 골프장의 매출 감소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국 75%의 골프장이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서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부터 정말 엄청난 매출 타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올해의 감소폭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 시장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골프장 이용객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요즘 날씨 정말 좋잖아요.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은 1년에 가장 골프 치기 좋은 성수기가 10월, 11월 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조차도 골프 부킹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골프 시장이 막 성장세이고 또 한창 좋을 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린피나 식음료 값을 올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젊은 층이 골프로 유입되었을 때 그린피도 오히려 더 할인해주고, 남자 2명, 여자 2명이었을 때 조인도 시켜주고 문턱을 확 낮춰줘서 골프를 정말 사랑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또 10년, 20년 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목이 왜 없었을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고객이 좀 온다 싶으면 가격 올리는 거에 너무 급급한 것 같은데, 먼 미래를 봐서 자기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경쟁력을 갖추려는 회사가 왜 그렇게 없는지 참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을 막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골프장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장사에 업무상의 이유로 골프를 꼭 쳐야만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았나요? 거의 없는 것 같죠? 골프는 개인 돈으로 쳐야지 법인카드라고 해도 그게 다 주주들 돈인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접대비를 펑펑 쓸 수 있을 때 골프 시장이 가장 화랑이었고요. 2006년 들어서 일본도 접대비 항목을 대대적으로 손봤는데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액수를 한국 돈 약 5만원으로 제한해버린 것이 골자죠. 1인당 5만원으로는 도저히 골프를 칠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까 접대비 지출액이나 이용객 수도 확 줄었고, 또 결정적으로 일본 골프 회원권 가격이 약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여파도 있었겠지만요. 한국은 놀랍게도 골프장 이용료가 알뜰히 4명씩 모아가도 약 25만원꼴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 선진국 미국보다도 약 2배가 넘는 값이라고 하죠. 저 같은 놈이 뭘 알겠냐마는 전국 골프장에 이렇게나 많이 흩뿌려지고 있는 법인카드 매출이 아주 큰 몫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는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지 않아도 내 돈이 국민연금으로 가 있고, 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상당 부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국 회사들의 법인카드가 골프장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업무상에 골프를 쳐야만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나? 우리들의 아까운 돈이 죄다 이런데 뻥뻥 뚫려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돈이 절대로 골프만이 아닐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임원진들이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돈인 양 쓰는 그런 행태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시스템 속에 하루빨리 더 엄격한 준법 감시기관들이 창립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한국 골프 시장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었던 내용 중에 미처 말하지 못했거나 틀린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단 댓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면 저와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다른 시청자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재료 삼아 재미나게 영상에 담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